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장에서 국정원 직원이 야당 의원들의 청문 자료를 촬영하다가 발각됐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드러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며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도 순순히 응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는 출석이 예정돼 있던 MBC가 출석을 아예 거부했고 KBS는 부실 답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국회가 매우 분주했습니다. 취재 PD 연결합니다.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네, 먼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파행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자료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청문회 도중 자신의 뒤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고 신원 확인 결과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당장 퇴청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논란이 일자 김강림 정보위원장이 일단 청문회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45분 만인 11시 15분부터 청문회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자,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했는데요. 누구였습니까? 네, 박영선 의원이 자료를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맞습니다. 국정원은 영상 파트 직원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국정원 주장입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은 정보위원회 명찰을 달고 일시 취재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여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명찰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직원이 국회 출입증으로 출입할 수 있는데도 일시 취재증을 받아 신분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정보위원회 출입증은 누가 발급했으며 기록을 남겨야 했다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취재해야지 왜 야당 의원들의 자료를 취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국정원 주장대로 정말 기록을 남기기 위한 취재였는지 아니면 후보자의 답변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활동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촬영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카메라 렌즈가 야당 의원들의 자료에 가 있다며 국정원이 야당 의원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국정원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의 자료를 찍은 바가 없다고 밝히며 과거 인사청문회 때도 국정원 차원의 자료를 남겨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철호 의원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했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전에도 기록을 남긴 적이 있다며 관행이라는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따로 자료를 남긴 적은 없었다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될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까? 네, 최대 쟁점은 역시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한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이었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과거 한때 정치자금 전달 사건에 관여한 것을 가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지난날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머릿속에서 정치 관여라는 말은 온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 안기부 제2차장으로 재직할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북한과 접촉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재미동포 윤홍준 씨 기자회견을 안기부가 도운 북풍 사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정했습니다. 서울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998년 3월 7억 3,800만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지만 1999년 총 재산을 넘는 가격인 10억 9,500만 원으로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도 제기됐지만 야당은 후보자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병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로 끝나는 겁니까? 네, 일단 잠시 전인 8시 42분부터 청문회가 속개됐습니다. 오늘로 끝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청문회 내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병기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KBS와 SBS가 부분적으로 녹화 중계를 했을 뿐이고 보도 채널과 종편,
MBC는 생중계는 물론이고 녹화 중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이 됐어요. 오늘 그 청문회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쟁점이었습니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경기도 여주시 전원주택 투기 과정에서 빚어진 농지법 위반 의혹, 군복무도 중 프랑스 국비 유학을 갔다는 의혹이 주였습니다. 최 후보자는 고가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와중에 탈세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다면서도 잘못된 관행을 따랐던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전원주택 투기 이후 잔디밭 정원에 고추 모종 12그루를 심어 농지법 위반을 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행동으로 질책받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ICT 사회이사 고액수당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고 병역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청문회가 며칠 더 남아 있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10일까지 사흘에 걸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모레인 9일에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일에 있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9일 하루, 이날은 김명수 후보자만 진행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세월호 국정조사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MBC가 오늘 기간보고에 안 나온 경과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MBC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조특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KBS와 함께 기관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어제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보도본부장, 박상우 부장 등 여야가 증인으로 합의 채택한 임원,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종합편성 채널 등과 견저 자사의 세월호 보도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MBC를 둘러싼 이념적, 정파적 갈등이 세월호 참사 보도를 MBC를 뒤흔드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불출석 통보 이틀 전인 지난 4일 오후까지만 해도 국조특위 전체위원실에 기간보고와 관련한 사장 인사말과 보고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기관보고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터라 갑작스런 불출석 통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MBC 이러한 불출석에 대해서 여야는 어떻게 대응한다고 합니까? 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어젯밤 긴급 성명을 내고 오만하고 초법적이고 무책임한 국정조사 거부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오늘 열린 특위에서도 야당 측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MBC가 지난 4일 안광한 사장이 미리 보낸 인사 말씀에 문화방송이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 재난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되는 부분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의 불출석에 대해 야당은 안광한 사장 등 MBC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이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특위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강조하며 동행명령을 즉각적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측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을 뿐 동행명령 의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도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의 불출석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MBC에서 원래 나가기로 돼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출석하기로 돼 있던 MBC 측 증인은 안광한 사장, 김철진 편성제작본부장, 이진숙 보도본부장, 박상우 전국부장, 한상현 목포 MBC 취재부장입니다. 이들이 오늘 기관보고에 나왔다면 MBC의 세월호 보도 중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민감한 질문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전원구조 오보의 경우 MBC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MBC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목포 MBC 기자가 전원구조가 아니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오보를 내보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기자회도
MBC 오보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라는 기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MBC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구조작업이 한창일 때 사망자 등의 보험금을 계산한 보도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박상우 전국부장은 지난 5월 7일 MBC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세월호 구조에 참여한 잠수부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발언해 유족 폄훼 논란을 불렀습니다. 자, KBS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네, KBS에서는 사장 직무대행인 유현순 KBS 부사장과 이세강 보도본부장이 출석했습니다. 청와대 외압설을 폭로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현순 KBS 부사장은 기관보고 인사말에서 일부 오보와 불미스러운 사태에 반성한다면서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서면 보고자료에서 KBS가 방통위 방송평가에서 1, 2위를 석권했고 한류 확산을 위해 뮤직뱅크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자화자찬을 해 여당 의원들한테까지 질타를 받았습니다. 류현순 부사장은 KBS 차기 사장 후보자 6명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KBS는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다른 방송이 정정 보도를 한 뒤에도 전원구조 오보를 이어간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전원구조 오보 외에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 해군 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이라는 오보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류현순 부사장 등은 유가족들로부터 답변에 성의가 없는 점에 대해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치 현안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일정이 나왔는지요? 네,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회동할 예정입니다. 양당 정책위의장들도 배석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 주례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30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내 전략공천 반대 움직임이 서울 동작을과 광주에 이어 수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작을에서는 오늘 지역당원 1,500여 명이 전략공천 재고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을에서는 지역 각계각층에 이어 천정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경기와 영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 전략공천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민주연합 수원시의원 전원이 공동 성명을 내어 수원병 전략공천에 반대하며 김영진 지역위원장 공천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알려진 MBC 기자 출신 최명길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전략공천이 아니라 경선을 한다고 하자 대전 대덕 경선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예비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연합은 어제 전남 순천 곡성 후보로 서가번 전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 공천위원회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김태흠 의원이 오늘 공천관리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동작을 공천 관련해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불출마를 고집하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 출마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나 의원 역시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